1차 시험 과목 뭐 다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공부가 방법이 다 이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민법 두 과목이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은 중개사 법령,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차에서는 핵심이 여기 민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하실 분들은 민법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민법부터. 그래서 민법 공부했는데 좀 이해가 되겠다, 좀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합격은 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만약 민법 공부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세종사이버대에 제가 강의하는 민법 강의를 들으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민법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민법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궤도 오르시면 이제 부동산학 개론 같은 걸 공부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학생분들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부가 경제학도 들어가고 잡다한 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다 맞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 우리 2차는 2차 과목은 요 부동산 공법이 제일 어렵죠. 제가 EBS에서 이제 10년간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은 아침하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법 때문에 많은 분이 힘들어합니다만은 이 공법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면은 이 중개사 법령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 우리가 중개사 법령 만인의 연인이라 불립니다. 항상 점수가 잘 나와. 조금만 80점씩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 한 40점만 넘기면은 요 80점 맞아서 60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는 요 공법을 갖다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합격 기준은 뭐 다 아셔요.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고 공부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각 과목 과락 없이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예. 뭐 응시 자격 누구나 응시가 다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시험 준비 방법. 여기서부터 이제 가족들한테 말해주는 방법하고 EBS라든가 대형 학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틀립니다. 제가 25년 전에 처음 강의를 방문각이라는 학원에서 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지방을 전전했었습니다. 지방을. 그래서 저 충청도 이런 데 가가지고 지방을 전전했다가 이제 메이저로 온 게 25년 전이었네요. 네. 그때 지방 전전할 때는 제가 과목을 4과목을 강의했어요. 예전엔 지방에서요 한 학원에 한 명이 다 가르치거나 2명이 전 과목 다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학 개론도 가르치고 민법, 부동산 공법, 세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공시법도 가르친 적도 있고 전 과목을 다 가르쳤습니다. 전 과목을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방문각이란 학원에 이제 2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메이저에 왔는데 제가 1년 만에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2달 만에 시험에 나올 것을 다 가르쳤어요. 2달 만에. 그 다음에 기본서를 안 보고 학원 기본서 없이 한 50페이지 되는 프린터물로 한 70점 이상을 맞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학생이 학원에 안 나와요. 예. 학생들이 1년 동안 학원 다녀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 요약집을 다 사야 되는데 그냥 프린트물로 내가 해줘가지고 그 학원에 학생이 600명이 있는데 책을 안 사요. 그리고 2달 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학원에 필요 없다. 제가 점수 많이 올렸는데요. 우리 학원은 점수 올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학생이 꾸준히 나오고 매출액을 올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노량진 한국법학원에 제가 스카웃이 됐습니다. 예, 다시. 예. 스카웃 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정규 학력자이기 때문에 스카웃 됐습니다. 정규 학력. 예. 유일한 전공자 학원에서. 그 학원의 강사가 50명인데 유일하게 저만 법대 출신이에요. 정규 학력. 예. 그래서 그 학력이 뭐 배우는 사람 상관없습니다만은 가리키는 분들 중에서 전공자가 거의 없거든요. 예.
저 혼자이기 때문에 학원에 광고할 때 한양대 법대 졸업이라는 것을 앞에다 쓰기 위해서 절 데려간 거예요. 예. 그래 그때부터는 제가 1년을 나눠서 가르칩니다. 2달 만에 가르칠 것을 1년에 나눠서 안 잘리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만 공부 다 하면 합격하면 절대 안 돼. 예. 문제집에서 나눠서 설명해야 되고. 예.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학원에서나 EBS는요 계속 적자예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적자 때문에 지적받기 때문에 EBS 교재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가르치는 강사보다는 교재를 많이 팔 수 있게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교재를 몇 페이지를 피라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몇 페이지 피셔서 밑줄 치세요, 별표하세요. 왜? 그럼 교재 없이는 강의를 못 듣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방송에는 교재 없이 들을 수 있지만 TV 방송에서도 계속 몇 페이지를 피라고 해야 됩니다. 요 까먹으면 이제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이라든가 가족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민법 교과서는 사라 그럽니다. 학원에서 민법 책은 사야 돼요. 학원의 민법 기본서는요. 그게 요약집이야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기본서라면 3,000페이지는 돼야 될 텐데 그 학원의 민법 기본서는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그 기본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은 사실상 민법하고 개론 정도만 이제 기본서가 필요하고 나머지 과목들은요. 그냥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요약집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그래서 과목별 공부할 때 보면 뭘 갖다가 몇 개월을 공부하고 뭘 몇 개월 공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원이나 EBS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개월, 1년을 갖다가 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작년 거 한번 풀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는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민법, 개론, 정복하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왜? EBS 공법 기본서가 1년에 2만 권 이상이 팔려야 되는데 제가 10년간 저자였거든요. 저 인쇄 많이 받았어요. 인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약집 정도. 그러니까 공법은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의 요약집을 갖다가 처음부터 기본서 없이 처음부터 그것만 가지고 달달 공부하고 동영상 강의 들으면은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옵니다. 우리 100점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60점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법은 40점만 맞으면 붙어요. 왜? 중개법이 있거든. 중개법 80. 정상적인 사람은 80점 다 맞아요. 그러면 공법 40점 합치면 평 6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법 60점을 맞고 2차 시험 떨어진 사람 있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해외 토픽에 나와요. 없거든. 특이한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전략을 갖다 일단 1차는 민법 학원의 기본서. 그것이 말이 기본서지 요약집이다. 예.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학 개론 2개는 기본서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2차 과목들 있잖아요. 내가 2차를 가르쳤지만 2차 과목들은 중개법,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공시세법 이런 거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집으로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요약집으로 아니면 6개월간 처음부터 요약집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그러면 성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엔 다 이렇게 붙었거든요. 제 지인들은. 예. 누가 물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예. 내가 학원 대표이사였는데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학원 대표이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많이 가르치는 선생들은 자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직원들 50명 되는 직원이 25명, 강사가 한 30명 넘는데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급 주는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 날이 빨리 돌아와요. 예.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그 가족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1차는 무조건 기본서를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약집을 갖다 봐야 되는가. 근데 민법이나 부동산학 개론을 갖다가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줄 잘 쳐놓게 되면 사실 다 요약집이거든요. 그래서
1차는 기본서 위주, 2차는 요약집을 처음부터 보시고 단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도요. 1월 달, 2월, 11월, 12월 달 하는 기초 강의하고 1월, 2월 달 하는 강의 있죠. 그 4달이면 돼요, 사실요. 예. 그 4달이면 다 이제 완벽합니다, 사실요. 그 기초 강의하고 그냥 기본 강의만 제대로 들으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함정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함정. 그러면 2차 과목 같은 경우가 왜 함정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함정을 많이 파는 것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 선생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하마터면 공법 때문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중개법 선생은 항상 좋은 일 얘기 들어요. 중개법 덕분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 동영상을 갖다가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면서도 귀에 꽂고 다니기도 하고 해서 아예 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온다는 것이 기억이 될 정도로 들으시면은 귀가 뚫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붙는 것 좀 하면 다 붙어요. 어떤 분은 뭐 이제 1년 걸리는 분, 2년 걸리는 분. 주변에 보면은 뭐 진짜 2달 만에 붙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 직장인들이나 초보 수험생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민법부터 시작하는 거고. 2차 과목은 처음부터 요약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요. 기본서는 보지 말고. 예. 그러면은 이제 합격이